39페이지부터 기계 금속 재료 1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어링 청동. 베어링 청동은 말이에요. 베어링은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석 청동에 납을 약 3% 첨가했습니다. 납은 흑연과 마찬가지로 윤활성을 우수하게 해줍니다. 베릴륨 청동,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구리 합금 중에서 가장 강도, 경도가 높은 금속이 뭐냐? 사지선다로 많이 나옵니다. 베릴륨 청동입니다. Be 청동. 시효경화, 석출경화, 이거 몇 번째 나온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알루미늄과 구리 같은 이런 비철금속 원소들이 합금을 이루었어요. 이제 이것을 높은 온도에서 녹입니다. 녹일 때 고온으로 가야 합니다. 이걸 첫 단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용체화 처리라고 합니다. 잘 섞이도록, 매트릭스가 기지 조직인데 잘 섞이도록, 완전히 다 섞이도록, 그 혼합물이 아니고 화합이 되도록 합니다. 용체화 처리라고, 이걸 천천히 냉각시키면 이게 이제 다른 조직으로 변합니다. 이걸 이제 급냉을 해버리는 거. 이게 담금질이죠. 담금질을 하면은 갑자기 냉각을 시키면은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이때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것이 그 안에 빽빽한 곳에 많이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서서히 이제 올리면은 시간이 가면서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이거 시효경화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안에 과포화되어 있던 알루미늄 합 원소들이 밖으로 땀처럼 흘러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자체가 표면을 치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시효경화 또는 고체로 땀처럼 나오니까 석출이라고 합니다. 석출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효경화는 그 알루미늄과 구리와 같은 합금에서 많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조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두랄루민입니다. 항공기 재료입니다. 자, 이 알루미늄 열처리 T6라는 용어가 나오면은요, 알루미늄 용체화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체화 처리하고 냉각 가공하지 않고 온도를 올려주는 인공 시효 경화입니다. 그냥 저절로 온도가 올라가서 석출 경화하는 것을 뭐냐 하면은 자연 시효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100 내지 160도 C 정도 됩니다. 100 내지 160도 C 정도 됩니다. 자, 시효 다시 나오네요. 영어로는 에이징이고 그 한자로는 석출이라고 합니다. 담금질, 냉각 가공강을 실온에서 방치하거나 시간 경과할 때 경화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딴 말로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본래 우리 이제 금속 원소가 이제 과포화 고용된 게 흘러나오면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알루미늄 구리 합금 같은 것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효 경화,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자, 알루미늄 성질이 나오는데요.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건 많이 나오는데, 시험 칠 때 이렇게 잘 나와요. 염수에도 부식이 안 된다, 알칼리에도 부식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여기에는 부식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에서 6점은 660도씨고 비중은 2.7입니다. 그 다음에 면시 밑방 격자입니다. 실제로 이온화 경량에서 알루미늄은 굉장히 산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도 왜 알루미늄이 내식성이 우수하냐? 이 알루미늄은 특이하게 산화가 됐는데 이게 아주 깨끗한 색이고 보피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식성이 우수한 겁니다. 반대로 철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어 가지고 퍼석퍼석해집니다. 그래서 녹이 슬고 안 좋은데, 알루미늄은 철과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 열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서 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느냐? 알루미늄은요, 비중이 가벼워요. 2.7이죠. 가벼운 것을 합금을 시키면은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높습니다. 이 비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세 가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순서는 다르더라도 요거 저는 이렇게 외웠고 이렇게 이제 뭐 암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알구시라 라우탈입니다. 알구니마 Y 합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리마식으로 로X입니다. 이 중에서 라우탈하고 Y 합금이 자주 나옵니다. 이 비강도가 우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SI가 첨가되면 어디든지 SI가 첨가되면은 추조가 잘 됩니다. 추조가 탄소 주철에도 그렇고 SI 첨가하면 추조성이 개선된다는 걸 꼭 여러분 이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Y 합금 조금 전에 했죠. 알구니마 Y라고 그렇게 외우면은요 여러분 그 시험 칠 때 혼돈이 없을 거예요. 근데 Y 합금에다가 티탄하고 구리를 약 0.2%씩 첨가해서 개량한 것이 코비탈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우리가 가장 시효 경화가 잘 일어나고 석출 경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두랄루민입니다. 알루미늄 아연 구리계와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계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계는 보다도 이 알루미늄 아연 구리계에다가 이제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아연 구리계는 경도는 높일 수 있는데 공중에서 습기에서 부식이 조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드리는 구리를 함유하지 않은 보통 두랄루민입니다. 그러니까 두랄루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계인데 구리가 있잖아요, 그죠? 구리를 함유하지 않는 그 쉽게 말하면 두랄루민을 우리는 알들이라고 한다 하는 거. 자, 여기서 한번 구리를 함유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의 SI, 철, 마그네슘 같은 걸 첨가한 합금이 알들이다. 그 다음 하이드로날륨, 요거는 일명 또 마그날륨이라고 하는데 요즘 하이드로날륨이라는 말로 거의 통일하다시피 쓰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외웠으면 알마하네식 이렇게 외웠습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이 하이드로날륨이죠. 이 내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내식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하이드로날륨 알마하 내식이다. 40페이지입니다. 전기 및 열 전도율 우수한 금속 이거는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SI계 합금인데요. 이 추조가 잘 되겠죠. SI가 들어가니까. 근데 점점점에가 나트륨을 내놨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계량화하기 위해서 아주 적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루미늄 SI로 추조를 하면은 어떻게 공정조직 SI 11.6% 함유한 그 요런 ALSI 공정합금이 됩니다. 이것도 간혹 시험 나오더라고 퍼센트가요. 그런데 이 공정합금은 육각 판상 조대 조직으로 잘 깨집니다. 그래서 계량화 해줘야 되겠죠. 계량화하는 원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나트륨, 불소, 가성, 소다, 알칼리, 염류 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나트륨입니다. 금속 나트륨인데 실용 실루민을 우리는 실루민인데 알팍스라고도 합니다. 실루민인데 알팍스라고도 합니다. 실루민인데 알팍스라고도 합니다. 약 요것도 시험 나오더라고. 이게 참 0.01% 나트륨을 첨가하고 계량합니다. 아주 적게 첨가했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공정점 577도씨 SI 12.6%에서 555도씨 SI 14%로 이동합니다. 요 나트륨을 이렇게 넣으면 조직 미시한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걸 반복해서 시험 나오면 요 부분 참고해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하면은 거의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됩니다. 요거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실루민, 요거는 시험 잘 나와요. 실루민에 마그네슘을 첨가해서 시효성을 향상시킨 것을 감마 실루민이라고 합니다. 자, 라우탈, 이것도 추조용 알루미늄금이죠. 왜냐면 알구시라니까, 알구시라. SI가 들어가면 추조가 잘 됩니다.
이것도 두랄루민과 비슷한 강도로 가는데 여기 SI 알구시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구시라. 구리가 들어가면 가공할 때 절삭이 잘 되고 피삭성, SI는 주조성이 향상됩니다. 자, 알미는 알루미늄 망간, 알루미늄 망간 첨가해서 요거는 간혹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 내식성 용접성 우수하고 저장 탱크, 기름 탱크에 사용한다. 자, 우리가 이제 두랄루민, 요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알구마망두, 알구마망두,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 초두랄루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ESD입니다.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입니다. ESD입니다. 이거는 알루미늄의 구리, 아연 첨가인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도 소량 첨가인데 이거는 아연 함량이 구리보다 높지요. 그러니까 이걸 아연 두랄루민이라고 합니다. 구리는 적어요. 대표적인 시어 경화 합금인데 요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공중에서 약간 부식이 습기가 많잖아요. 비행기 뜨면 이거 부식이 좀 됩니다. 시어 경화, 석출 경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알루미늄, 구리, 알루미늄은 뭐 이래 알루미늄하고 구리 합금이 많아요. CA와 B 금속을 용차 처리할 때 완전히 고용시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급냉을 해버리면 좁은 구역에 알루미늄 같은 원소들이 과포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공적으로 온도를 올리거나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이게 표면으로 그 과파된 게 흘러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체로서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시어경화, 석출경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알루미늄하고 그런 합금이 많은데 또 이렇게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구리, 베릴륨 게 있잖아요. 요거도 구리 합금 중에서는 요게 대표적인 시어 경화 합금입니다. 자, 인공 시어는 여기에 100 내지 160도 C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알루미늄 합금을 이 밑에 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내식용, 고강도 내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부식에 잘 견디는 내식성 합금에는 밑에 표에도 있겠지만 표에 없는 게 알클레드입니다. 알클레드. 쉽게 말하면 스테인리스와 3중으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를 안쪽 바깥쪽에 이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클레드라고 합니다. 자, 이 표에 있죠. 자, 알루미늄 41페이지입니다. 내식용 알루미늄 알드레이, 하이드로날륨, 알민 있고 아까 그 위에 또 알클레드를 하나 포함했습니다. 강도 높은 거는 두랄루민, 초두랄루민. 근데 초두랄루민은 쉽게 말하면 내식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내열용 알루미늄만큼 Y 합금 로엑스 라우탈이 있었지요. 요 라우탈이었고 코비탈륨은 뭡니까? Y 합금의 티탄 구리 계량용 합금을 첨가한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13-11 알루미늄 합금은 그 KS 규격에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6000번, 7000번까지가 있습니다. 1000번 계열은 알루미늄만 함유된 거고 2000번부터는 여러가지 합금 원소가 첨가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어 경화, 석출 경화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은 2000, 6000, 7000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3000, 4000은 알루미늄, 망간, 알루미늄 SI는 제외합니다. 자, 요게 시어 경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하스텔로이라는 합금입니다.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데 A, B, B2, B3, 3, 그 다음에 X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하스텔로이 B입니다. 시험 잘 나와요. 몰리브덴 30%, 철 5% 함유합니다. 나머지는 니켈입니다. 내시합금입니다. 자,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대표적 하스텔로이는 하스텔로이 B와 C입니다. 그 중에서도 B가 가장 대표적이다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넬 메탈은 니켈에다 구리가 함유된 겁니다. 이건 내식, 내열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화학약품 같은 독한 거 있죠.
이런 거 저장할 때는 모넬 메탈을 씁니다. 실제로 스테인리스 강보다는 K 계량화한 것도 있습니다. K 모넬, S 모넬, H, R 모넬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욱더 모넬 메탈의 성격을 높여준 겁니다. 단 이거는 뭐냐 하면 항상 요즘 문제가 니켈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콘스탄탄 이거는 니켈 구리합금인데 구리합금 성분이 높습니다. 니켈이 좀 작습니다. 개척기나 열전대세이고요. 퍼민바라는 것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철, 니켈, 코발트 합금입니다. 이거는 고투자율 합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전화선 길게 연결된 연속 장화라든지 이런 데 쓰입니다. 인코네얼은 그냥 크롬은 니켈 크롬인데 인코네얼은 니켈에다가 크롬이나 철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코넬이라고 합니다. 니크롬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니칼로이 철 니켈계 고투자율 합금의 상품명입니다. 자, 여러분 16강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7강 수업 시간에 즐겁게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